이단 JMS 교주 정명석이 여교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추위 속 횃불 트리니티 합창단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눠주며 찬양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개최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가왕전 결선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리아투게더가 제작하는 기독문화 콘텐츠 가운데 영화 부분 제작을 맡게 될 영화사 창단 예배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성탄절을 맞아 탈북자 다문화 가정에 쌀 1,219포대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이 여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한거 불능 상태의 여교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것이 인정되는데요. 이날 법원 앞에는 불공정 재판이라고 항의하는 JMS 측 교도들의 시위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이 여교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JMS의 행사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재림예수라 진술한 것이 확인됐고 JMS의 교리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은 범행의 한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여교도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습 성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10년 징역을 살고도 또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 무죄를 주장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JMS 측의 거듭된 법관 기피 신청으로 5달 만에 재개된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명석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왔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피해 사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해 일시와 장소 등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재판부는 최종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명석 교주의 중형 선고로 인해 JMS 교도들이 대거 탈퇴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23년 구형된 게 사실 양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8세 고령이기 때문에 이 출소하면 101살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거의 무기징역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판결 나오면 탈퇴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날 법원은 충돌을 대비해 경찰 병력을 요청했으며 JMS 측에서는 불공정 재판이라며 항의하는 등 법원 앞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소속 합창단이 서울역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찬양 공연도 선보였는데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2시간여 동안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 속 밝은 촛불 모형을 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횃불 트리니티 합창단. 30여 명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소속 합창단이 서울역 거리의 크리스마스 오홀리나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북극 한파 속 절정에 다다른 추위 속에 주최 측은 야외에서 찬양 공연을 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빵, 손편지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곳에서 저희들의 음악을 듣고 또 저희들이 나눠준 차와 빵과 음료를 나눌 때 또 이 귀한 성탄에 가장 추울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노숙인들을 돌보는 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합창단의 따뜻한 섬김에 노숙인들도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 이 서울역에 따뜻한 공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산타 분장을 한 자원봉사자도 날씨는 춥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나눔으로써 저희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축제는 2부에 걸쳐 독창과 합창은 물론 팬파이프 연주도 진행됐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합창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은희 교수는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축제를 매년 열고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찬양제 복음 가왕전의 결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12팀이 각양각색의 무대를 펼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신나는 합창부터 듀엣, 솔로, 밴드 국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2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복음가왕전 결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2달 전 열린 예선전 124팀 중 30팀이 본선을 거쳐 12개 팀이 이날 최종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아름다운 복음 가왕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것으로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무대만큼이나 다양한 사연들이 함께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찬양으로 위로받았던 양정순 집사는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고난이 유익이라를 불렀습니다. 청년 사역을 꿈꾸는 밴드 트리하우스 리더 음보 오주오마지나는 해외 CCM 곡인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을 한국어로 번역해 선보였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대상의 영광은 두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솔리스트 김성희, 정경은, 홍선아 성도로 꾸려진 루하흐 팀이 가왕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왕전을 준비하면서 서로 안에 몰랐던 그 기도 제목들이나 또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 대상은 국악의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한 여음팀이 받았습니다. 장구치는 조민성 성도와 한국무용을 하는 김서영 성도, 그리고 판소리를 전공한 조혜령 성도는 국악의 흥겨움과 찬양의 즐거움을 함께 전하기 위해 애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곡을 골랐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구고 친오빠거든요. 근데 이제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조금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이 다 함께 부른 손잡고 함께 가세의 가사말처럼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OTT 시장이 확장되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OTT 구독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뎌져 더 높은 수위의 영화나 드라마를 찾게 되고 이에 따른 모방범죄 우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코리아투게더는 상업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영화 전문가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코리아투게더가 21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영화사 창단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는 연기, 제작, 음향 등 상업 영화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회자에는 아둘람 문화예술인 선교회 정운택 선교사가 나섰고 배우 신현준 씨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함께 모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때 저희를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투게더는
일산 광림교회에서 만든 사단법인 단체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합 모임으로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가 만든 영화사는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영화 제작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문화가 영적 전쟁터가 된 현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상업영화 전문인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이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그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 흩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코리아 투게더 영화사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좀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면 훨씬 더 크고 밝은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리아 투게더는 앞으로 영화계 종사자들과 함께 정기 예배를 이어갈 계획이며 주기적인 연합 모임을 통해 기독 영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성탄절을 맞아 쌀 1,219포대를 탈북자 다모라 가정 등 1,2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20일 열린 나눔 행사에 참석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탄절을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증명되었다며 오늘 쌀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지길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사회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말과 연시에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랑의 실천 행사 중 하나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했습니다. 학교는 21일 교내 자유동에서 외식산업학부 제과제빵 전공 학생들이 손수 제작한 케이크 150여 개를 지역사회복지관인 사랑의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케이크 나눔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년째 소외 이웃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한 마음을 모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케이크를 제작한 재학생들과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 외식산업학부 신태화 학부장, 사랑의 복지관 남동호 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교육기관 전주대학교 내 영혼 구원과 선교 사역의 앞장서는 전주대 발전 목회자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학교 교직원 종강예배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는 신뢰받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같이 만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전발협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또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전주대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은 전북 지역의 청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전주대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2일 최강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전국에서 200건이 넘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서울 90건, 경기 39건 등 모두 2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관 동파도 서울 3건, 경기 3건 등 6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설경보 속에 큰 눈이 내렸던 전북 군산에서는 축사 2동과 비닐하우스 1동이, 충남 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 10동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22일 오전 전면 중단되는 등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22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공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주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편 137편이 결항했고 4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또 김포, 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이 회항했습니다. 대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오후부터 서서히 날씨가 풀려 오후 늦게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응답이 83.5%였습니다. 질병청은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체계는 지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올해 폐지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특위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폐지안은 내년 초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할 연방 대법원이 2024년 미국 대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이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윤곽을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결국 진압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6 의회사당 폭동이 내라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남쪽에 위치한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시설 확장 등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핵실험장엔 깊이 500m가 넘는 핵실험용으로 추정되는 갱도와 약 120km 떨어진 군사기지에 있는 포장도로가 생겼습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은 중국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에 나설 경우 중국이 맞불을 놓기 위한 준비 수준의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브포는 중국이 1964년 프로젝트 596이라고 이름을 붙인 첫 핵실험을 벌인 장소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5개 갱도에서 핵실험을 반복하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가 사방국가에 은닉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를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만 2년이 되는 내년 2월 24일까지 통일된 제안을 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비우호국 투자자의 러시아 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액수는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한화 약 6조 7,5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 기계가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미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 박사의 AI 기계 다부스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일러 박사는 2018년 다부스가 창조한 발명품인 식품 용기와 전멸 조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다부스로 표기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특허청은 발명가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며 특허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세일러 박사는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최종 패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대구도 2도, 부산 4도, 제주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일간의 성탄 연휴가 이어집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추위 속에 건강 조심하시고 2023년 마지막 남은 한 주의 계획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